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방정환 선생님의 77단의 비밀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1899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한 작가로 호는 소파입니다. 소년운동 단체인 천도교 소년회와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문화 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화 77단의 비밀, 동생을 찾으러, 만년 샤스, 번안동화집인 사랑의 선물 등이 있습니다. 1931년 방정환 선생님은 문간에 검은 말이 끄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떠나야겠소.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 라며 마지막까지 어린이를 생각하며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2화 무서운 모험. 머나먼 길, 국경을 넘어서 남의 나라 땅에까지 쫓아와서 지내는 어두운 밤. 무섭게 캄캄한 밤에 마귀떼의 집도 이제는 찾았고 또 그 집 속에 지금 여러 연놈이 모여드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끝 하나 대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두 사람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생각대로 하면 지금 당장에 담이라도 뛰어넘어 이놈의 집 속에 들어만 가면 그 속에 불쌍한 순자가 갇혀 있든지 묶여 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요. 또 그놈들의 비밀을 알아내고 어머니 아버지의 원수도 갚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나 이 집, 이 담 너머에 그놈의 떼가 몇십 명이 있는지 몇백 명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으니 약하디 약한 두 몸이 섣불리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이 집에 순자가 갇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놈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지요. 글쎄요. 우리가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들의 가슴은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상호의 두 눈에는 순자의 우는 얼굴과 사진에서 본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이 번갈아가며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러다가는 공마단 단장의 그 지긋지긋한 채찍에 두들겨 맞아서 온몸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불쌍한 순자의 참혹한 모습이 눈에 작고 어른거렸습니다. 상호의 가슴은 떨리고 손은 저절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죽더라도 뛰어들어가 보자. 상호는 뒷일 헤아릴 새도 없이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들어가 볼 테니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 주시오. 상호는 기호에게 떨리는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들어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어쩌자고 그 속에 들어간단 말이오? 기호는 걱정하면서 상호의 손을 쥐고 말렸습니다. 그 속에까지 들어갈 것이 아니라 문을 열거든 문지기 놈을 끌어내서 두들기고 물어봅시다. 그것이 낫지 않아요? 기호가 생각한 이 꾀는 잘 생각한 꾀였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놈이 혼자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요. 또 만일 혼자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잠자코 끌려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든지 또 무슨 군호로 저희 떼에게 통지를 하여 여러 놈이 나올 것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두 사람은 그런 것을 생각할 만큼 마음이 조용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기호는 담 밑에 숨어서 망을 보기로 하고 상호 혼자 그 마귀 같은 집 대문 앞에 올라섰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몹시도 울렁거리는 것을 참으면서 대담스럽게 똑똑똑똑똑똑똑 7번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문을 열려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의 가슴은 두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제23화 문에서부터. 어두운 밤, 지옥길같이 무섭고 어두운 중국 봉천의 깊은 밤. 상호는 악한들이 들어갈 때마다 하는 짓을 보고 배운 암호만 믿고 순자를 구해낼 욕심에 전후 위험을 생각할 사이도 없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굴 같은 괴상한 벽돌집의 무거운 대문을 7번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에서는 문지기 놈이 7번 치는 암호가 틀리지 않은 것을 믿고 덜컥덜컥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악한과 얼굴을 마주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상호는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7번 두드리는 암호가 맞아 문을 열기는 하지만 얼굴을 마주 대하면 당장에 탈로가 날 것입니다. 저편 벽 밑에 몸을 움츠리고 서 있는 기호는 어째야 좋을까 하여 상호보다 더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덜그럭덜그럭 마귀굴의 그 무겁디 무거운 문이 열리고 컴컴한 속에서 귀신 대가리같이 시꺼먼 얼굴이 쑥 나왔습니다. 들키느냐 죽느냐 하는 판이라 벽 밑에서 보고 있는 기호도 몸이 움찔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덜덜 떨렸습니다. 상호는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두 손을 내밀어 왼손 주머니에 오른손 두 손가락을 얹어 2번째의 암호를 해보이려 하다가 벼란간 튀어나가는 총알같이 후딱 뛰어서 뒤로 대걸음 물러났습니다. 내다보던 문지기 놈은 무언지 눈앞에 서 있던 놈이 후딱 하고 없어지므로 이상히 여겨 등불을 들고 쫓아나와서는 등불을 쳐들고 이리저리 바쁘게 찾았습니다. 그때 벽돌집에 박쥐같이 착 붙어있던 상호가 번개같이 날아서 달려들어 그놈을 얼싸안고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몸과 두 다리로 그놈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입을 막아 눌렀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마단 광대로 길러진 솜씨로 얼마나 번개불같이 날쌔게 들이쳤는지 벼란간 습격을 당한 문지기는 미처 정신 차릴 사이도 없이 엎어져 눌려가지고 팔다리를 버둥버둥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꼴을 보고 있던 기호가 뛰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놈을 끓는 물에 삶아낸 것 같이 기운을 죽여가지고 우선 저편 기호가 숨어있던 어두운 벽 밑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24화 무서운 77단의 때. 문지기 놈의 팔다리를 묶어서 기호에게 맡겨두고 상호는 대담하게 그 무섭고 캄캄한 마굴 안으로 들어가서 문지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장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지만 어디로 해서 어느 방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 몇백 명이나 있는지 영문을 몰라서 우선 여기 앉아서 동정을 살펴본 후에 들어갈 작정이었습니다. 그 집 안은 꽤 깊은 모양이어서 사람의 말소리는
조금도 들리지 않고 가끔 여러 사람의 손뼉 치는 소리가 멀리서 가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마굴 속에 들어와서 여러 놈들의 손뼉 소리를 들으니 그 집의 우중충함이나 무시무시함에 마치 멋모르고 지옥 속에 기어들어온 것 같아서 새삼스럽게 겁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깥일은 기호가 잘 맡아보려니 믿고 상호는 손뼉 소리가 나는 안쪽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듬어 가보았습니다. 기침 소리만 조금 나도 탈이 날 듯하여 숨을 죽이고 엉금엉금 발을 떼어 놓는데 그때 언뜻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들렸구나. 상호는 가랑이를 벌린 채 허수아비같이 우뚝 섰습니다. 고개도 까딱 못하고 섰노라니까 저 등 뒤편에서 어떤 놈이 왔는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호는 그제야 조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이 놓였으나 들어오는 놈이 어떤 놈인지 얼굴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지 새삼스럽게 가슴이 뛰놀기 시작하였습니다. 똑똑 두드리는 것을 헤아려 보지는 않았으나 물론 7번을 쳤으려니 하고 상호는 사뿐사뿐 걸어서 덜컥덜컥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보니까 키가 9척이나 되고 얼른 보기에도 중국 사람 같아 보이는 놈이 서서 상호 앞에 왼손 주먹을 내밀고 그 위에 오른손 2 손가락을 얹어 보였습니다. 상호는 얼굴을 숙인 채 시치미를 뚝 떼고 문을 활짝 열어 그놈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놈은 별로 눈치를 채지 못한 모양인지 뚜벅뚜벅 걸어서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호는 문을 잠그는 것도 잊어버리고 대담하게 얼른 그놈의 뒤를 따라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놈은 아무 의심도 안 하는지 아니면 의심하면서도 무슨 흉계인지 문지기가 뒤에 서서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걸어갔습니다. 상호는 어둠 속이라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